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8월 18일 일요일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에는 부산에서 퀸즈 투어의 두 번째 관문이죠. K&N배 대상경주가 부산 5경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최강의 앞말로 발돋움하고 있는 실버 울프의 다시금 여제의 수성인지 아니면은 실버 울프의 아성에 도전하는 말들이 존재하는지, 자, 퀸즈 투어의 두 번째 관문 K&N배 대상경주 어느 때보다도 흥미진진하다라고 평가가 되네요. 자, 저희 방송 후반부에 K&N배 대상경주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요 경마 저와 함께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참 노스톱 플라잉도요, 굳이 이 편성에서 선행을 나서면 좋겠지만 못 나서더라도 결대로 따라가며 힘한배 잘 된 선입전이라면은 게이트도 안쪽 들어갔고 내린 거리에서 기대치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는 기존에 착용했었던 프라이빙 러길 제갈을 해제하고 반갈이 큰고리 제갈로 제갈까지 교체하면서 의지를 보였던, 따라갔을 때 가장 유리한 오목 금로열, 이번 일이 편성의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오풀킨이 보여준 능력은 분명히 세요. 문세영 기수다 보니까 좀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그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이번 경주 후차권에서는 좀 더 높은 평가 가능하다 평가하고 있고요. 확실히 직전보다는 더 좋아진 컨디션으로 안장을 교체하고 출전하고 있는 이상 5번 릴 페트론의 강공은 필연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 먹고 뛰는 12번 하늘을 달리다가 컨디션까지 회복을 하고 훈련 튼튼하게 해놓고 출전하고 있는 이상 외곽으로 밀렸어도 선행에 대한 배려는,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4번 불굴의 런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 여건도 상당히 좋아졌고 이현종에서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추입도 잘해주고 코스 이점에 약간 기복형의 마필들이라면 늘어난 거리가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상대에 대한 부담도 없는 이번 경주까지는 3번 독도야. 최근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기승수를 보여주고 있는 박태종 기수의 신호탄을 알려준 독도야. 이번 경주도 강조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직전의 경주에서 생각보다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나설 수 있는 만큼 1번은 리빙스턴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7번은 대천에이스가 직전 정말 최적의 전개는 맞아요. 이번에 훈련 모습도 주먹을 크게 성큼성큼 보여주면서 나쁘지 않았다는 모습은 성장 가능성 다시 한번 열어두고요. 치고받고 되는 상황이 돼버린다라면 그 이점 챙길 수 있는 마필이 저는 1번 스카이돌풍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가다 역습 가능한 1번 스카이돌풍의 한 발.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단거리 1200m 출전합니다. 이 7번 스타파워의 역습까지 기대해 봅니다.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선보였고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응수도 가능하기에 9번 게디글로리가 자유로운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중심마로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여기서 선행은 이 마필, 7번마 커버걸 저스티스. 더군다나 커버걸 저스티스란 마필은 전형적인 선행권의 마필이죠. 직선 코너까지도 무리없이 나설 수 있는 마필이기도 하거든요. 이번 슈퍼플레이드는 추입 탄력은 이번 편성에서는 첨단대로 만만치 않게 함께 올라올 수 있는 대안으로 이번 슈퍼플레이드의 추입까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메갈리오스는 기본적으로 근성이 상당히 좋은 선행 말하기보다는 선두권 가세형 전력이에요. 8번 메갈리오스가 결국 직선을 넘어서는 그 결승선 4코너로 돌아서 결승 직선줄에 들어서서는 앞선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분하게 페이스 안배를 하면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더군다나 3짝 승급으로 도전하다 보니까 51의 가벼운 중량 조건이라면 최적 전개 가능한 플러디아 파워 이번 경기에서 이 2두의 양강 구도를 깰 수 있는 복병의 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거리 경험에서의 거리 경쟁력을 확보한 3번 두손왕자의 선행 강공이 Why not? 이냐고 되묻고 싶은 복병 가치 높은 말 3번 두손왕자였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앞전 서울 1경주와 분할된 서울 2경주가 되겠습니다. 최단거리 레이스 미승리마 경주고요. 최근에 분명 단거리에서 보여준 전력은 있는데 다소 기복을 보이는 말이 눈에 띄고요. 2차 입상한 말들이 한 두어도 있어요. 또한 이번에 뚜렷하게 실전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말들, 또한 경주 여건 유리해진 말 등등 다수의 도전 세력들이 혼재합니다. 네, 서울의 일요일 첫 번째 스타트는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1호 경마 첫 스타트 6등급. 백동일이 먼저 인사드립니다. 정리된 편성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들까지 읽어드리면서 이경주 시연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편성의 이점을 챙겨갈 수 있는 그리고 좋아지고 있는 마필, 그 마필을 중심으로 후차권에서의 옥석 가리기, 그 경주, 그 모습이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이 바로 3번마 라온 한니발입니다. 이제 3전을 치르면서 자기만의 잠재력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요. 데뷔전 자체에서 전구간 내치 기대 막벽 때문에 좀 고생을 했고 재검을 치르고 나서부터는 전체적으로 여유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직전의 경주가 운영만 좀 더 풀렸다라면 입상을 했어야 될 조건이었는데 좀 아쉬웠었죠. 함께 뛰었던 정상 스타가 워낙 셌고 송암 캔디의 뒷걸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결코 라온 한니발은 못 뛰었던 것이 아니에요. 외곽 11번에서요. 차분하게 이제 스피드를 보였지만 전개를 극복 못하고 4선 외어를 혼자서 좀 무리하게 돌 수밖에 없었고 그러고도 직선 구간 들어와서도 탄력을 보였었죠. 능력 강한 정상 스타를 잡을 수는 없었고 18조의 신예 마필했던 송암 스타의 그 파괴력은 생각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아쉬웠다라고 밖엔. 하지만 이번은 다르죠. 상대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게이트까지 당겨졌고 성과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입상을 해야겠죠. 전개의 이점과 잠재력의 이점까지 가져갈 수 있는 또한 의지까지 느껴지는 3번 라온 한니발은 여기서는 어떤 모습으로도 강조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 마필을 가지고서 후차권의 압축을 가져가야 한다는 판단인데 8번마 화이트 코멧과 7번 정문사랑 그리고 9번마 모너2가 그 관심권의 3두 우선 세력들입니다. 8번 화이트 코멧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아쉽긴 했었죠. 이미 데뷔전에서도 가능성을 좀 보여왔던 모습이었고 파행과 골절 때문에 좀 주기가 많이 늘어졌어도 재검을 통해서 또한 공백전을 준비하는 과정의 모습에 워낙 여유가 좋았기 때문에 당일 인기도 많이 끌었던 마필이에요. 전개도 선행을 가서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함께 뛰었던 마필들의 압박이 거셌고 너무 늘어졌던 그 주기 자체가 아쉬웠다라고 밖에 평가를 못하겠어요. 두 번째 이제 공백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주기도 적당해졌고요. 상태도 여전히 가벼운 모습이라서 8번 화이트 코멧의 기본 잠재력을 좀 더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변수가 된다라면 7번 정문사랑과 이제 9번 모너2인데 정문사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8년도 문화일보배 2위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거 잘 뛴 거죠. 결국 대한마가 실격패를 당하면서 3위를 차지했던 정문사랑이 2위를 차지하는 행운도 따르기도 했습니다만 그만큼 단거리 스피드는 여유가 있어요. 선행을 뛰었을 때 잘 뛰는 마필이다 보니까 최근 선행을 장악하지 못하는 레이스에서 부족함도 느껴지지만 따라가면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주계를 늘려가면서 상태를 점검했기 때문에 문성현 기수의 기승은 감량 조건은 좀 더 여유 있게 느껴지고 있고요. 9번 모너2는 분명히 보여줄 거는 있습니다. 데뷔전 자체에서는요. 안쪽에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시종 이제 모래를 맞고 뛰다 보니까 마필 자체가 적응을 못하고 약간 처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은 바깥쪽에서 가담할 수 있는 구도고 무엇보다 훈련과 병합치 성과가 기대 이상의 모습이어서 9번 모너2의 잠재력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은 이번 구도에서 직전 경주 전개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던 3번 라온 한니발 이번에는 조건이 앞서 있는 만큼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압축이 중요한 구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3번 라온 한니발을 저도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 사실 8번 화이트 코멧이 직전 경주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조금 더 보여줄 걸음을 먼저 기대를 해봅니다. 8번 화이트 코멧 말씀 설명해 주신 대로요. 직전 경주는 솔직히 그래요. 공백에 대한 적응, 공백이 길었었던 그 공백기를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직전보다 편성 강도도 훨씬 해볼 만한 편성이 되어서 전 박태준 기수의 선택을 먼저 추천을 드려보겠고요. 3번 라온 한니발도 직전에 그 백동영을 강조해 주셨다시피 외곽 게이트에서 인코스 들어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여기에 저는
후순위 말들의 추천권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한번 질문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12번 카이젠 실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도 그 4번 벨리퀸이라는, 그때 당시에 4번이었던 벨리퀸이라는 말이 레이스를 굉장히 빠르게 이끌었었고, 그 빠르게 이끌었던 레이스를 잘 쫓아가서 버티기 입상을 차지한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선입권 말들이 그렇게 앞선이 도주를 해버리면 퍼지기 마련인데 카이젠 실버는 그렇지 않았어요. 큰 덩치답게 이제 주폭도 살아나기 시작한 지금 시점이라면 12번 카이젠 실버의 가능성도 한번 질문을 보고 싶은데 우선 뭐 이거는 MC에게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5번 신의 축복 적극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문세영 교수가 직전 경주에 1700m 선행 1순 했습니다. 1200m까지 딱 버티더라고요. 지금 1000m 거리 줄였어요. 충분히 선행 1순 가능성 5번 신의 축복에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5번 신의 축복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뭐 거리를 그렇게 계산해 주신다면 할 말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신의 축복이란 마필 자체는 너무나도 실망감을 많이 줬다는 거죠. 예전에 뭐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해서 변화를 보이는 것 같은 시점에서도 흐름 따라가다 그치고 그게 다였어요, 계속. 근데 이번 레이스를 장악할 수 있을까라는 그 판단을 해봐도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안쪽에 있는 3번 라운 한니발이나 8번 화이트 코멧이 당연히 선행가에게 유리한 레이스인데 강자가 없다라면 그 자리를 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라운 한니발도 최소한 선행 아니던 선행 2선 외곽을 자리를 원할 거고 8번 화이트 코멧도 마찬가지로 선행 아니면 두 번째 외곽을 원할 겁니다. 신의 축복이 그 사이에 두 마필이 껴서 경쟁력을 발휘하기에는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의 변화가 너무 무뎌요. 네, 백동일 의원은 5번 신의 축복이 앞선 장악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내린 거리도 다소 불안하지 않은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3번 라운 한니발이 가장 경주 여건이 좋아진 듯합니다. 직전에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시종 외선 무리한 전개 운영, 그래도 3차까지 목차로 버텨냈단 말이죠. 게이트 안쪽이고 뭐 굳이 선행을 나설 필요 없이 따라가는 전개로도 충분한 가능성을 엿보였기에 이번에 안쪽 게이트 배정받은 3번 이 라운 한니발이 가장 유리한 경주 여건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행은 누가 나갈까요? 직전에 선행 나서서 3차까지 했던 8번 화이트 코멧이 있고, 그리고 7번 정문사랑도 과거 선행마였죠. 아무래도 8번 화이트 코멧이 평골절 병력 이후 직전에 복귀 전 당시 출발을 외치 기대는 악벽 밀어 선행 경합 압박 속에 막판에 무뎌졌지만 그래도 공백 이후에 복귀 전에서 제법 선전을 펼쳤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정상주기 강공 선행 작전까지도 주의할 8번 이 화이트 코멧이 되겠죠. 여기에 아까 김재영 의원이 언급해 주신 12번 카이젠 실버가 있습니다. 선두력도 충분히 있고 직전에 벨리퀸이 이끄는 하이페이스를 너끈히 극복해내고 초반 살짝 내치게 됐습니다만 밀어 선입 근성을 발휘 2차 입상을 일궈낸 전력이죠. 게이트가 외곽 밀려났다 하더라도 굳이 선행 조건 아닌 직전의 빠른 흐름을 선입 따라가며 극복해냈던 전력, 거구의 체격에 스피드까지 붙어있는 말이기 때문에 12번 카이젠 실버의 연투 기대치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는데 백동일 의원요, 12번 카이젠 실버는 이편성에서 경쟁력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예 무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 못 드려도 저는 조금은 상대들보다 낮게 평가를 해요. 저는 이제 12번 카이젠 실버 같은 경우는요, 저를 함께 해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직전에 저는 벨리퀸이 나왔던 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가서 카이젠 실버를 주력으로 잡아들였던 경주였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했었죠. 벨리퀸이 앞선을 다 정리해 줄 것이다. 예측대로 끝났고 예측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요, 벨리퀸이 정말 빠르게 끌었었고 함께 뛰었던 코리아 대장부라던가 레몬키리가 안 밀리기 위해서 그 흐름을 따라갔거든요. 직선 초입까지. 코너 들어서 이 두 마리 마필이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 4선에서 따라왔던 카이젠 실버가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었던 그 레이스였는데 이번 레이스는 좀 다르게 평가하는 게 라운 한니발이든 화이트 코멧이든 앞선에 나서버리면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카이젠 실버 직전에 그 기쁨을 줬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필이긴 하지만 자력 입상보다는 상대의 이점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3위권 마필 정도 입상 자력 세력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에요. 네, 아무래도 보여준 전력상 요 3번 라운 한니발과 8번 화이트 코멧의 동반 입상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네요. 네, 서울 이경주는요, 이제는 주행도 뚜렷이 안정화되어 있고 게이트 안쪽 배정 모든 경주 여건이 유리해 보입니다. 바로 3번 라운 한니발을 중심으로 저희가 언급해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입상 도전마들이 혼자한 접전 레이스로 보이고요.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로 보여요. 자, 또한 직전에 전개가 심각하게 꼬였던 말들이 이번에 재도전에 나서는 형국입니다. 직전 사연이 있던 말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바로 그 말 11번 골든 레벨입니다. 지난 5월 19일 날 이미 1200거리 선두 빠르지 않은 구도 속에 첫 입상을 일궈냈던 전력이죠. 최근에 두 차례 경주, 자, 지난 6월 16일은 아예 선행을 나섰지만 무리한 선행 나서 무너졌고, 직전 경주는요 게이트 안쪽이 독이 됐어요. 당시 11번 골든 레벨은 당시에는 2번 게이트였고, 자, 3코너 진입 전에 외측에서 찌르고 내측 들어오는 말 때문에 진로 방해당했습니다. 주춤거렸고, 또한 연마필과 또 추돌도 했고, 초중반 전개가 외곽 말들의 내측 진로 변경 시 상당히 진로 방해당하는 아픔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직선에서 진로 열리자 막판에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에 여력을 남겼는데, 오히려 이런 말들은 게이트 외곽이 유리해 보입니다. 안쪽 갇히고 방해당할 우려가 없어졌다는 거죠. 과거 첫 입상도 자, 11번 게이트에서 중위 외곽 감아서 다소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도 단거리를 입상했기에, 자, 이번에 멀로 기수의 재기용 게이트 외곽이 더 유리해 보이는 11번 골든 레벨을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9번 크레이지 퀸, 10번 투어 다이아, 여기에 6번 윈드 스카이가 가세하는 형국으로 봅니다. 자, 9번 크레이지 퀸은 역시 직전에 골든 레벨과 함께 뛰었던 편성에 1번 게이트 역시 독이 됐죠. 직전 당시 골든 레벨은 한 차례 주행 방해를 당했지만 9번 크레이지 퀸은 두 차례 주행 방해를 당했어요. 당시 초반에 출발 250m 점에서 외측마의 내측 진로 변경 시 진로 막혀 주춤거렸고, 다시 한번 3코너 진입 시 재차 진로 방해당하는 아픔이 있었죠. 두 차례 진로 방해로 인해서 초반 전기가 완전히 처져버렸죠. 막판에는 투지가 저하된 채 아쉬움을 보였습니다만, 이 9번 크레이지 퀸도 역시 선두력도 있는 말이고, 지난 4월 14일 첫 입상 시에는 선이 끈끈한 전력으로 입상도 했던 전력이죠. 자, 이번에 역시 게이트 외곽이 유리해 보입니다. 초반 전개에도 처질 이유가 없는 말이고, 9번 크레이지 퀸 직전의 출전을 만회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10번 투어 다이아가 최근에 단계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직전에 고대하던 첫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10번 투어 다이아인데 직전 당시도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을 너끈히 이겨내고 초반 외선에서 선행 적극적인 레이스 펼치며 버텨냈던 전력이죠. 자, 이번에 안쪽에 3번 티즈 로드 정도가 좀 걸리적거리는 선행방이긴 합니다만, 이 10번 투어 다이아가 직전에도 게이트 외곽 조건에서 적극성을 띠며 선행 강공작전으로 1300m까지 극복을 해냈던 전력이기 때문에 앞선 나라에서는 설 수 있는 선행마 조건에서는 10번 투어 다이아의 선전 기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여기에 6번 윈드 스카이가 코너에서 기대는 악벽이, 외측 기대는 악벽이 좀 심한 말인데,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지난 3월 17일 날 당시 3, 4코너에서 외측 기대는 악벽을 잘 제어해주면서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직전 경주는 출발 이후 진로가 막혀 주춤거렸고, 코너에서 또 외측 기대는 악벽 어쩔 수 없이 제대로 제어를 못한 듯합니다. 무너졌는데, 이번에 파행 등로 휴양 공백 이후 출전, 자, 문세영 기수의 기용 얼마만큼 코너에서 외측 기대 나가는 악벽을 제어하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만 잘 실전에서 해소를 해준다면 충분히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말이죠. 6번 윈드 스카이의 복병 가치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 서울 4경주는요, 직전에 전개 꼬여 아쉬움, 이번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11번 골든 레벨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명철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그 분석의 기본 포인트는 같아요. 전개에 조금 유리해지는 말들 위주로다가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 편성이 굉장히 까다로운 게 전개에 민감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행 이어야만 하거나 모래 맞으면 아예 삐치는 말들, 안팎으로 기대버리는 말들, 이 대부분이라서 저도 이제 그나마 전개에서 좀 자유로운 말, 전개 민감성이 좀 덜한 말로 우선적으로 저는 10번 투어 다이아를 먼저 제시를 해볼 수 있겠고, 여기에 11번 골드레벨, 민배철 의원이 강조해 주셨다시피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에 이제 6번 윈드스카이는 맞아요. 이게 알면서도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기대거든요.
볼에 맞으면 바깥으로 심하게 기대는데 그거를 외곽으로 아예 빼서 예전에 문정균 교수가 기승해서 올라오듯이 그렇게 기승하라는 방법을 기대를 하면서 하는데 경주 운영상의 까다로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민명찬 의원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마 선행마에 대한 판단인 것 같아요. 저는 9번 크레이지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보다 인코스에 있는 3번 티즈로즈 역시 선행을 나서야만 하거든요. 좀 더 느린 흐름을 위해서 1300m를 이제서야 선택을 했다는 부분이 좀 오히려 아쉬운 대목이기 때문에 3번 티즈로즈 한번 여쭤볼게요. 선행 강공은 3번 티즈로즈가 아무래도 인코스니까 좀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마체는 조금 계속 체중도 불어나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탄탄해지고 있어서 3번 티즈로즈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 판단하는데 9번 크레이지퀸하고 비교해봤을 때 9번 크레이지퀸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액면으로 보이는 스피드상으로는 3번 티즈로드도 선두 장악에 나설 공산이 있는 선행 레이스가 가능한 말로는 보입니다. 면대면 비교를 할 때 이제 9번 크레이지 퀸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봐도 9번 크레이지 퀸은 직전 경주 전개가 꼬인 부분이 전개가 2차례 막힌 부분 그리고 모래마크 처진 부분이 페인이라고 봅니다. 자, 9번 크레이지 퀸 같은 경우는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충분히 동거리 능력 발휘를 했던 말이기 때문에 전개에 구애받지 않고 직전처럼 심각하게 전개가 막히거나 꼬이지 않는 이상 충분히 제 능력 발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3번 티즈로드 같은 경우는 그렇죠. 편하게 선행을 나서고 압박 없는 선행 조건이라면은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외곽에 포진해 있는 빠른 말들의 압박을 과연 이겨낼까? 직전에도 이제 앞선 장악에 나섰습니다만 결국은 1000m에서도 압박받고 무너지는 좀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저는 이제 선행마 중에서는 10번 이 투어 다이아가 결국은 앞선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고 3번 그렇다면 3번 티즈로드는 대체 가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 12번 성파장도 빠르잖아요. 결국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아주 편한 선행 조건, 압박 없는 선행 조건에서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선 장악에 나선 10번 투어 다이아는 좀 더 높은 순위에 있지만 3번 이 티즈로드는 결코 편한 선행 조건은 아니다. 거기다 늘어난 거리이기 때문에 다소간 요편성에서도 좀 불안한 선행마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쉽게 볼 수도 있는 구도이긴 한데 설명 듣고 서로의 생각을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까 역시 좀 만만한 구도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소 이제 마필들 자체가 힘이 채가는 과정에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누가 더 확실하게 뛰어나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도 느껴지고 있어서 전개 위주로 좀 판단했을 때는 좀 이번에는 김지영 의원님하고 좀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요. 투어 다이아가 외선이지만 어차피 3번 티즈로드가 선행 가면 미선 외곽 따라가면 되니까 좀 그렇게 생각해서 좀 높게 평가를 했고요. 3번 티즈로드의 선행 가능성, 11 골드레벨의 직전에 아쉬웠던 그 전개 역시나 동의를 합니다. 저는 여기 이 편성에서는 이마필도 분명히 찬스를 맞이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거든요. 5번만 만에 하나라는 마필 자체도 추입 탄력은 여유가 많은 마필이잖아요. 거세 이후 계속 좋아지고 있고 좀 바닥 추입권의 모습을 보였지만 직전 1300m에서는 외선에서 좀 더 선입권에 가담을 하면서도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던 마필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레이스 름이 티즈로즈나 바깥쪽에 있는 선행 티즈로드나 투어 다이아 정도 성파장은 너무 외곽이라서 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선행권이 많지 않은 이번의 구도라면 선입력도 좋아지고 있는 만에 하나의 역습도 정말 최윤준 기수가 이마필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저는 이마필의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5번 만에 하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렇죠. 직전에 분명 변화의 걸음을 보였고 출발 이후 스피드가 보강된 모습 속에 선입권 응수하며 목차코차 사착이기 때문에 입상마와 큰 착차는 없었습니다. 저도 최대 복병 전력의 가치가 있는 말로 5번 만에 하나를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지금까지 보여준 그 능력에 있어서는 결정력 부족 현상이 아직까지는 좀 순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당일 마필의 컨디션과 주로 컨디션까지 잘 받쳐주고 발주도 잘 이루어진다라면은 5번 만에 하나도 복병 가치로 열어놓을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네, 서울 4경주는요. 자, 직전에 전개꼬여 아쉬움 이번에 게이트 외곽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11번 골드 레벨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300m 레이스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을 선보이고 있는 한두희 마필이 눈에 띄는 가운데 최근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지만 이번에 실전 변화의 기대치를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직전 사연에 있던 말에게도 충분히 관심이 갑니다.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은 과연 이번에 어떤 능력을 선보일지 다각도로 봤을 때 다수의 도전 세력들이 혼재한 이 5경주는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입니다. 1300m 국산 5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아마 강력한 행운이 우리 편들에게 꿈 같은 돈을, 번개 같은 돈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말장난이에요. 제 추천 말들의 이름입니다. 그 중심에 강력한 행운 10번 마이티럭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봅니다. 자, 10번 마이티럭 같은 경우에는 데뷔 이전째에 이미 이 말은 우승 유력이다, 우승 예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던 경주이고요. 직전 경주도 안장이 교체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뛰어준 걸음입니다. 이세마였던 화이트 퀸즈가 더 좋은 걸음을 보여줬을 뿐이고 박빙의 승부 끝에 코차르다가 2위를 차지했을 뿐 이 말이 현 등급에서 경쟁력이 밀린다라고 볼 수는 결코 없는 상황이죠. 자, 문제는 이거죠. 10번 마이티럭이 완벽한 베스트 컨디션은 아닙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재관상 때문에 직전 경주에도 다소 고전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코차로 밀렸었던 걸음이라고 판단이 들고 이번에도 열재가 있습니다. 장제 발굽 쪽에 조금 안 좋은 부분이 계속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10번 마이티럭이 선행을 나서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말은 번개 같은 돈이죠. 2번 썬더머니 외에는 없습니다. 즉 설사 완벽한 100%의 컨디션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10번 마이티럭이 이끌어내는 상승세를 이번 경주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부분에 방점 찍고 갑니다. 10번 마이티럭을 중심으로. 자, 7번 드림머니 승급전에서도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상대가 좀 강하고 빨랐을 뿐 드림머니가 뛰지 못했던 걸음은 아니에요. 무엇보다 드림머니라는 말은 전개 자유의 이점이 분명히 있는 전력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선두권 가세도 가능했을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주에 상대적으로 빨랐던 상대말들을 의식을 하고 의도적인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추입을 시도를 했고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부분. 이번 경주에서 굳이 7번 드림머니의 추입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추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은 2번 썬더머니와 10번 마이티럭 뿐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2, 3선의 선위권 자리에서 응수를 해준다면 7번 드림머니의 순위 상승 기대치는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2번 썬더머니 계속 얘기만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직전 경주 1700m에서 정말 압도적인 순발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썬더머니 선행 나설 수 있는 전력이에요. 본디 선행으로다가 이상을 차지했던 경험도 있는 전력이기도 하고요. 이 말도 전개 자유 이점을 가지고 있는 전력이라서 줄어든 1300m 거리에서는 과연 어떤 전기를 선택할지 그러니까 궁금해질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편성에서 2번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다? 선행을 마다할 이유 없습니다. 선행 강공 기대. 2번 썬더머니가 되겠고요. 자, 이게 행운의 장인이죠. 4번 럭키 마이더스. 이 말도 사실 자신의 첫 승은 선행 1순위였습니다. 이후에 1300m의 거리 경험을 직전 경주에 시도를 해봤고요. 그때 당시에는 선입을 발휘를 하죠. 유례없이 강한 훈련으로다가 말의 전력을 끌어낼 수 있을 만큼 말에 힘이 붙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행운의 장인 4번 럭키 마이더스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힘 있는 강력한 행운이 우리 편들의 승리를 이끌 것을 장담합니다. 네, 재밌는 해석도 해주시면서 영어 이제 유의도 재밌게 풀이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력한 행운 10번 마이티럭 조희 씨도 인정해야죠. 뭐 당일 상태가 최악만 아니라면 이 편성에서 입상을 의심하기 힘들어 보여요. 직전 따라가서 입상이었던 것이 컸던 것이고, 근데 저는 이제 후차권에서는 좀 의견이 갈립니다. 번개 같은 돈 그리고 꿈 같은 돈 2번 썬더머니와 드림머니 번개처럼 사라질까 봐
또 꿈꿨던 꿈만 꾸고 돈이 사라질까 봐 이 이두의 마필들의 불안성에 대해서는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저는 오히려 김지영 의원님께서 계속 추천해왔던 이 마필들이 이번 경기에서 언급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아쉽는데요. 5번 스피드 응용은 계속 추적해 오셨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편성을 잘 만난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좀 아쉬웠고, 전 무엇보다 3번마 둘이 이 마필은 꼭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이 마필도 변화 온 시점부터 김지영 의원님께서 계속 언급을 해주셨던 마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승급하고 나서부터는 좀 아쉬웠던 부분 자체가 마필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너무 빠른 페이스를 만났어요. 뭐 인디레이디가 있었던, 그리고 버킷풀 골드나 한센 바러주가 있었던, 직전의 경주는 롤러블레이드, 뭐 땡큐 마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따라가다 끝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이번은 좀 다릅니다, 얘기가. 그 정도의 흐름이 아니거든요. 빠른 레이스를 많이 경험했던 둘이로서도 모처럼 최적의 선입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구조를 분명히 만났다라고 평가를 해요. 게이트나 조건 상대까지 무시할 수 없는 전략으로 판단하는데 3번 둘이 이번은 왜 추천 안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두디의 기본 능력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이 말이 승급전에서 3위를 차지할 때에도 추천을 드렸을 만큼 이 말의 상승세가 그때까지는 인정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이후에는 기본기 발휘를 기대했어야 했던, 즉 컨디션 자체가 쫙 올라와 있지는 않았었던 모습 속에서 더위를 맞이하게 되죠. 더위에 좀 약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훈련 강도를 높이기가 좀 힘들 만큼 더위에 좀 지친 모습이라서 이 3번 둘이라는 말은 당일 컨디션 체크는 필히 해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체중이 찌거나 빠지거나 이 폭이 좀 크다라고 싶으시면은 저는 아예 추천드릴 생각이 없는 상황이 될 만큼 3번 둘이는 사실 컨디션 체크가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좀 조심스럽고요. 5번 스피드 응용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거세 이후 첫 출전부터 추천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말 맞는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체중만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한번 살아나는 컨디션 보여준 다음에 추천드려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이번 경주에서는 추천 배제합니다. 네, 경주마가 그 마명대로 이제 띄워주는 그런 양상도 보이는데 재미있는 해석을 이제 김지영 의원이 해주셨습니다. 힘 있는 행운, 힘도 좋은가요? 스피드도 괜찮죠. 10번 마이티럭을 이 중심마로 강조해 주셨는데 직전에 승급전에서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 구도 속에 앞선 선두권에서 레이스 풀어 나가면서 바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10번 마이티럭의 상승세 충분히 당연히 기대가 됩니다. 2번 썬더머니와 7번 드림머니 자 말씀해 주셨고 여기 6번 라운미라클이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코너 4개짜리 1700m에서도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고 최근에 계속 1700만 출전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1300m 오랜만에 단거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 특히나 직전 경주를 보면은 앞선 선두권이 뭐 강한 레이스 구도 속에 앞선에서 결판난 게임이었습니다만 당시 초반 전개 처졌음에도 항상 직선에서 계속해서 끝걸음의 여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거리 내린 1300m의 이혁 기수의 기용, 라운미라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말로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6번 라운미라클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기적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운미라클이라는 말은요, 외곽을 돌면서 경주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한 전력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입상 당시에도 외곽을 도는 전개가 좀 주요했었던 마지막 라스트 추입 한 발이 주요했었던 전력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 이번 경주에서 비교적 빨라질 수 있는 흐름이에요. 10번 마이티럭과 2번 썬더머니에 여기에 7번 드림머니도 선입권 가세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선에서 얼마만큼 대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됩니다. 훈련 패턴과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6번 라운미라클이 전개상으로 미심쩍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리고 당일 일요일은 비 예보가 아직은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외곽을 도는 말이 그렇게 유리하진 않을 겁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는요. 자, 힘 있는 강력한 행운을 안겨드릴 10번 마이티럭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자. 요 흐름에 가장 걸맞고 유리한 전개 운영도 가능하고 의지까지 강력한 3박자가 고루 맞는 마필로 엄선해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5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8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700m 레이스 7경주, 앞전 6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8마리 단촐한 구도로 짜여져 있죠. 자, 5등급 무대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고 부진한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고 직전에 입상 이후 1승급전 나서는 기세 좋은 말도 눈에 띄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강한 상대 틈바구니를 벗어나서 이제는 서로 간에 한결 해볼 만한 상대 구도를 만났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고 1700m 유리한 전개 운영, 단촐한 편성에 유리한 경주 여건을 극대화할 말들 어떤 말이 있을지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7경주도 제가 해설을 맡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 1700m 거리가 되겠고요. 이 거리에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말, 무엇보다 굉장히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전개일 것 같습니다. 기습, 선행, 선입이 가장 주요할 수 있을 말들로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중심에 우선적으로, 중심이라기보다 우선적으로 6번 청담호랑이를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중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청담호랑이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경주력이 기대보다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담호랑이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리카디 조교사가 이제 외국분이시잖아요. 외국분이시고 이탈리아하고 영어를 하다 보니까 영어 쪽 관련 쪽에서 먼저 이 마방의 소식이 들려오고는 합니다. 특히 그 마사에서는 알라스테어 씨가 진행하고 있는 영어 중계 방송이 있어요. 영국으로 송출이 되고 호주와 영국으로 송출이 되고 있는 그 방송에서 청담호랑이가 데뷔 전부터 나옵니다. 기대치가 높다. 기대치가 높다. 데뷔 이전째 입상을 하니까 거 봐라 나오죠. 거 봐라 내 입상할 줄 알았다. 근데 그 이후에 보여줬던 경지력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기록 자체가 말해주고 있듯이.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을 했고요. 훈련 강도를 대폭 낮추면서 말 컨디션 위주로다가 끌어올리는 데 주력을 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은 기록 단축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리 경쟁력 면에서는 6번 청담호랑이 무시하기 힘들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함께 응수할 수 있는 전개 2점의 말들 2번 시티챔프, 1번 코팔레로 그리고 7번 피오레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2번 시티챔프 같은 경우에는 직직전 경기자 월로기스와의 호흡 속에 추입을 시도를 하는데 본디 43조에 있을 때는 이 말은 중속을 활용해서 올라오는 전개를 하는 말이고요. 이건 마방 스타일의 차이예요. 43조에서는 중속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4조에서는 한 발을 중요시하죠. 한 발의 결정력, 선행이든 추입이든. 지금 시티챔프가 보여주고 있는 마방 이적 후의 변화는 추입 한 발에 대한 결정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은 본디 선입까지 가능한 전력이었음을 고려해 봤을 때 딱히 선행마가 없는 이번 경주 구도에서 2번 시티챔프가 선입권 2, 3선이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스스로 뜁니다. 시티챔프의 다시 살아난 컨디션 회복세. 그리고 1번 코팔레로 이 말도 1300m 국산 5등급에서 한 번의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중속을 활용해서 올라왔었던 그 선입력이 매력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번 경주에 다시 한번 국산 5등급에 도전을 하고 있네요. 늘어난 1700m라고 딱히 불리할 이유는 없는 말이고요. 기습 선행까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 1번 코팔레로 추천을 드려봅니다. 7번 피오레도 이번 경주에서는 강급이 두 번째 경주이니만큼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6번 청담호랑이의 경쟁력 여전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잘 듣기만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오랜만에 김지영 위원님과 의견이 첨예하게 다를 수 있는 경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8마리밖에 안 되는데요. 보는 마필 다 달라요. 한 마리 뭐 코팔레로 빼고는 그만큼 이번 경주가요. 보는 시각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정말 어려운 경주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경주가 이런 하이 등급 중거리 기복 마필들 대결인데요. 코팔레로는 정말 잘 집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미국산 5세 마필이잖아요. 이제 5등급에 출전하는. 이제 이 마필이 25번을 뛰면서 한 번의 입상이 있었을 때가 인코스 1300 선행 갔을 때입니다. 코스에 입점을 받아서 정말 김옥성 기수였거든요. 스타일대로 선행을 가서 입상했던 경주였는데 그때 인기 1위가 문세영 기수였는데 문세영 기수가 김옥성 기수에게 굉장히 화를 내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마필은 코스 입점에 선행 가면 무섭습니다. 이런 편성에선. 저도 이 마필은 동조하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좀 첨예하게 좀 대립이 되네요. 청담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무시하지는 않지만 전 순위를 좀 내려놓은 이유가 당시 만석지기가 체중이 거의 20kg 가까이 빠진 상태로 출전했었던 경주였었어요. 근데 아무리
코스 이점이 좋았던 만석직이라도 오마신차로 질 정도라면 청담호랑이가 역시나 과평가가 되고 있다고 좀 느껴져서 좀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고요. 정동독출한 마필 자체가 직전에는 강한 상대팀에서 아쉬웠지만 이번 경주라면 추임력과 선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생각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고 8번 매니스피드는 계속 3위권만 차지하고 있었다가 직전 좀 실망스러운 모습 보였지만 상대 조건을 해볼 만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MC께서 설명해 주실 거라고 판단되고요. 저는 높게 평가하는 3번 달순이 한번 질문 드릴게요. 5월달에 이제 4월달의 경주에서 정말 철저하게 좀 참고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다음에는 좀 더 보여줄 거라면 있겠다 싶었더니 5월달에 아니나 다를까 선두권에 바로 가서 하더니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6월달의 경주에서는 또 참고 타면서 또 입상을 거둬요. 직전한 레이스는 달순이가 가담하기에는 페이스가 좀 빨랐다고 평가를 합니다. 5등급에서 나름 강자들이 좀 질비했던 편성이라서. 하지만 이번 편성 자체는 상대도 많이 약해졌고 전천의 전개를 가져갈 수 있는 달순이도 절대 놓칠 이유가 없다고 평가가 됩니다. 청담호랑이의 34조 리카디 마방, 1호 경마 단일 추천하지만 달순이의 23조 유재길 마방도 이 마필 단일 추천하거든요. 의지만 봐도 전개만 봐도 놓칠 수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달순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달순이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무서운 복병 중에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5번째로 내려놓은 상황인데요. 사실 한번 달순이가 직전 경주에서 빠른 흐름에서 추임력을 발휘했었던 5등급 승급전에서 그렇게 입상을 차지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대했던 인기말들의 졸전도 한몫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는 예정대로도 다시 추입을 시도를 하지만 상대 말들이 무너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올려붙이는 걸음의 탄력도 많이 사그러들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을 봤을 때 과연 입상 당시, 우승 당시의 컨디션까지 회복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우선 저는 의문시 됐고요. 그 부분이. 3번 달순이가 이번 경주에서 전개를 제대로 잘 풀어내려면 5등급, 6등급 고별전처럼 아예 앞선에 바싹 붙이는 전개라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복병 수준으로다가 내려놓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개 또한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말들의 기습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저도 참 어렵게 보고 있는 경주예요. 한번 달순이도 당일 컨디션 체킹 해보겠습니다. 네, 3번 달순이가 과거 1700m 연투를 이어나갈 때처럼 적극적인 선두권 레이스를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입상 성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보이는 요 액면의 이제 편성 자체에서는 3번 달순이가 그래도 코스 이점도 있고 충분히 선두력을 발휘 앞선에서 레이스를 펼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상당히 자세히 뜯어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경주예요. 왜냐하면요, 최근에 맞상대들이 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뭐 강한 상대에서 편성해서 뛴 말도 있고, 약체 편성에서 좋은 능력 보인 말도 있고, 각각의 그 편성 자체가 최근에 뛰어왔던 편성 자체가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또한 단촐한 편성이지만 오히려 편성이 단촐해졌기 때문에 전개를 상당히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마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과연 선행은 어떤 말이 나갈까요? 과거 설명해 주셨다시피 1번 코팔레로도 기습 선행이 한번 통했던 전력이고 2번 시티챔프도 전개가 내치게 잘 풀어낸다라면 선두권에서 전개를 풀어낼 수 있겠죠. 직전 좀 흠이 동떨어진 전개를 펼치며 막판 걸음 보였는데 이번 시티챔프도 앞선에 좀 가담을 해준다라면 분명 실전 변화의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6번 청담 호랑이 직전에 이 코너 무빙 적극적인 레이스 막판에 좀 우승을 놓친 것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승급전에서 충분한 경쟁력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한두 더 있잖아요. 8번 매니스피드가 되겠는데 최근에 뛰어왔던 편성 자체를 보면은 여타의 7마리 마필들보다는 8번 매니스피드가 그래도 5등급 무대에서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 계속해서 레이스를 펼쳐보았고 계속해서 걸음을 늘려왔던 말로 보입니다. 워낙에 앞선이 강하고 빠른 흐름에서 1700m 계속해서 타이밍이 늦어 착승권 언저리만 맴돌고 있습니다만 분명 이 8번 매니스피드에게는 이 편성 자체가 상당히 해볼 만한 상대 구도가 됐고 전개도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이라고 봅니다. 김지영 의원, 이 8번 매니스피드 어떻게 평가하세요? 매니스피드는 항상 좋은 편성을 만나죠. 항상 인기를 모읍니다. 심지어 직전 경주 프라이빗맨하고 가로브삭스가 동반 입상했던 그 경주는 제 방송 추천 경주였고요. 매니스피드 역시 질문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 추천해서 배제했던 이유와 같은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정력 부족합니다. 이 말은 어떤 편성에서든 따라뛰면서 순위권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말이지만
3위의 경쟁력까지는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입상권까지 노리기에는 항상 언제는 이 약편성을 안 만났었냐고요. 이제 와서 이제 편성호기를 논하기에는 다른 기습말들의 복병 메리트를 더 노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당히 생각할수록 어려운 경주로 예측이 되네요. 자, 그런 어려운 흐름 속에 중심만은 6번 청담 호랑이로 다시금 강조를 해드려 보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출발 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1600m 레이스에 최근에 동거리 너끈히 입상을 해내며 상승세를 보이는 말도 있고요.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 과연 통할 만한 전력이 되는가 여부를 따져볼 말도 있죠. 최근에 아쉬움을 좀 만회할 수 있는 말도 눈에 띄고요. 은근 다수의 입상 도전마가 혼자하는 레이스가 되겠는데, 자,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으로 넘어왔습니다. 부산 4경주 1600m 4등급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이 경주는 제가 직접 해법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게이트 접전인데 나름대로 이제 잠재력에 대한 성장세를 보여왔던, 그러다가 조금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도 보여주고 있고, 기대가 떨어졌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능력을 발휘하는 마필들도 눈에 많이 띄고 있네요. 어우러져 있습니다. 거기서 1600거리 뚜렷하게 강자다 평가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해졌다, 의지를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그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 우승으로 직전 아쉬움 달래야 될 그 마필 출전하고 있죠. 1번 무적 베테랑입니다. 무적 베테랑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마필 자체는 원체 힘이 좋았어요. 스피드보다는 이제 몰고 가는 그 탄력이 좋았던 마필인데 모래도 잘 맞지를 못했었고 외측으로 좀 삐지는 그 기대는 악벽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던 전력이기도 하죠. 최근 들어와서 다시 한번 그런 악벽들이 순치가 되면서 좋은 능력을 발휘해주고 있고요. 6월 달의 경주 인코스에서, 그리고 직전의 경주에는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선전을 해줍니다. 전개 정말 무지하게 좋았죠. 외선에서 그 서수훈 기수 차분하게 2선까지 가담을 했고, 직선 중앙에서 상대가 없어요. 여유 있는 서수훈 기수 룰루랄라 나 우승이야 했었는데 바깥쪽에 있었던 마필을 못 봤어요. 서수훈 기수가. 안쪽에 이렇게 있었던 마필들은 아예 아무도 없었거든요. 우승이다 생각하고 방심했었는데 이 옆에서 쫓아왔었던 낭만전사가 무적 베테랑을 호차로 이겨버리죠. 그것 때문에 서수훈 기수가 이 경주에 이 마필 때문에 면허정지 3개월 처분받았습니다. 우승했어야 될 마필 갖다가 제대로 추진 안 했기 때문에, 방심패 때문에. 정두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코스 이점 속에서 누가 선행권의 마필들이 바깥쪽에 몇 두가 포진되어 있지만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 능력을 발휘할 준비를 해왔어요. 상태도 좋고요. 코스 좋다라면 직전에 아쉬운 무적 베테랑 분명히 털어내 줄 겁니다. 능력 발휘 무적 베테랑 강도 드리겠고요. 자, 도전권 2번 라즈푸타나, 그리고 10번마 럭키넘버, 9번마 타임스펙 눈에 띄고 있는데요. 2번 라즈푸타나는 아직은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다소 이제 전개가 좋지 못했던 상황에서도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거두기도 했었고, 직전 경기에서는 기존과는 다르게 빠르게 2선을 가담하면서 스피드까지 보여줬던 마필이죠. 승급전의 거리가 늘었지만 한계 없는 라즈푸타나로선 이 정도의 흐름에선 여전히 가치가 높은 마필이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10번마 럭키넘버 같은 경우는 1600거리가 오히려 더 날 수 있죠. 외선에서 빠르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 선행만 한 마필이 튀어나온다라면 가볍게 2선 외곽에서 페이스 조절이 가능한 전력이기도 한 만큼 10번마 럭키넘버의 스피드 강조드려야 하는 구도이기도 하고요. 9번마 타임스펙도 이 거리 1600거리에서 선두권 공략에 성공하면서 입상 경력도 있었던 전력입니다. 최근에 기복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탄력을 살려내고 있고, 무엇보다 직전의 경주 1300거리긴 했어도 빨랐던 레이스에서 충돌 피해 속에서 전기가 밀리고 후미까지 쳐져 있었는데 중속만으로 가담을 하면서 입상을 거뒀다는 것은 의미가 크죠. 그만큼 마필 자체가 회복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좋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타임스펙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직전 서수훈 기수 면허정지 3개월 그 처분, 아쉬움의 2위를 차지했던 무적 베테랑 의지 보여준 이번 경주에선 강하게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당일 상태까지 체크한 이후 좀 더 강조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 말들의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뭐 딱히 부정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 편성에서는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4번 영광의 치얼스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이 말이 선행을 나선다라고 했을 때 그 파괴력은 이 편성 자체가 아주 빠르지가 않거든요. 1번 무적 베테랑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주에 분명히 우승할 수 있었던 전력인 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 말은 근데 따라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부담 중량이 높지 않은 이상은 추입도 가능한 말이라서 상대적으로 4번은 영광의 치얼스의 전개가 좋아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은 아마 MC가 해주지 않을까라고 한번 넘겨보겠고요. 2번 라스푸타나의 한겨우는 걸음과 1번 무적 베테랑 가능성 역시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3번 아람날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람날이라는 말이 참 신기한 앞말인 것 같아요. 선행을 언제는 나서서 이제 우승과 입상을 하는가 싶다가도 추입으로도 가능성을 보입니다. 근성이 상당히 좋은 앞말이라서 1600m 이상 거리에서는 항상 그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전 경주에 소폭이나마 컨디션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공백이 좀 길었었고요. 공백 이후에 직전 경주에 회복세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죠. 직전보다 더 좋아진 컨디션이라고 한다면 3번 아람나레의 선추임력을 무시하기 힘들다라는 판단인데 3번 아람나레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아람나레가 과거의 능력만 따져본다라면은 시향 이전에도 잘 뛰었던 라필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람나레 자체가 최근 들어와서 계속 발주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발주를 정확하게 받아내질 못합니다. 그렇다고 크게 넷발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조금씩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상대 마펠과의 스피드 흐름에서 계속 밀려납니다. 그만큼 예전에 그 발주 스피드가 나오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디지털력이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쉬움,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리버리한 주행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 상대들 강합니다. 아람나레가 지금까지 휘양 이후 다녔던 그 모습의 변화 자체는 한 번의 변화를 크게 변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네, 3번 아람나라에 대해서는 이번 편성이 강하지 않은가 이런 견해를 백동일 위원은 밝혀주셨습니다. 네, 부산 4경주는 직전에 입상을 했던 1번 무적 베테랑 방심패 이번에 우승으로 만회할지 초미의 관심사를 두고 있는 가운데 9번 타임 스펙이 직전에 정말 괴력을 발휘했다라고 봅니다. 늘어난 거리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직전 당시 불량주로 컨디션 가벼운 주로에 전개 쳐졌습니다만 코너에서 감아서 빠르게 스퍼트를 단행하며 직선에서 월등한 걸음을 보였죠. 늘어난 거리 한 발 더 써줄 말로 이 9번 타임 스펙을 다시금 말씀드려보겠고요. 앞선 장악에 나설 말이 10번 럭키 넘버원이냐 아니면 4번 영광의 치얼스냐라는 부분을 평가해봤을 때 10번 럭키 넘버원이 선행을 나서는 조건 하에 4번 영광의 치얼스는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직전에 57kg의 과도한 부담 중량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강공선행 작전을 펼치며 막판에 살짝 내치기도 했습니다만 그조차도 57의 부중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가 되네요. 이번에 승급전에 2kg 함량 55의 부중 게이트 안쪽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낸 장점도 있고 외곽 돌고도 1600m를 연투할 정도로 전개 구애받지 않은 말로 보입니다. 선의권에서 아주 끈끈한 전력이 기대되는 승급전에서도 통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는데 백동일 위원요 4번 영광의 치얼스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나쁘지 않죠. 아직은 한계점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MC께서 말해주신 그 안에 저는 이제 왜 불안하게 봐야 하는지가 좀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부분 자체는 직전 너무 심하게 기댔다는 겁니다. 57을 받고 선행 간 건 좋아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행 가는 게 유리하니까. 근데 살짝 기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많이 기댔다고 봅니다. 안쪽에서 이제 상대가 없었기 망정이지 기대는 거 잡아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부중이 높았던 것도 있겠습니다만 레이스 흐름을 그렇게 뭐 어렵게 풀어내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승급전에 치르고 있는 사정에서 부담 중량은 낮아졌지만 상대는 강해졌고 훈련 패턴은 약해졌기 때문에 또 기대했던 그 모습까지 악재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저도 이제 모두 5번째 잡아놓긴 했습니다. 아예 배제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의 상태 조건과 흐름을 좀 파악한 뒤에 말씀드려야 된다는 판단이고 지금 직전에 뛰었던 그 모습과 상대 비교를 봤을 땐 순위를 낮출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네, 부산 4경주는요.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 직전보다 수월하게 선입권 끈끈하게 전력
선보일 경주권 유리한 1번 무적 베테랑을 중심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국선 4등급 12의 마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1700m 레이스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말들이 상당수 눈에 띄는 구도고요. 이번에 늘어난 1700m 코너 4개짜리 첫 도전에 나서는 최근 좋은 능력을 보이는 말도 한두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강한 상대 구도 속에 동거리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 중에서도 이번에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과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복병 가치가 있는 말도 있죠. 자, 그런 내용 모두 토탈 종합해서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4경주 이어서 8경주도 제가 준비하게 됐네요. 8경주 오늘은 제가 준비한 추천 경주입니다. 10마리 구도 속에서 결국에는 이번 경주에서는요. 포인트 자체가 이거예요. 믿을래? 말래. 딱 그겁니다. 이 말 믿을래? 아니면 안 믿을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 역시도. 조건에서는 검증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 백동일은요. 믿을래입니다. 3번 어치브를 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4세 안말이죠. 4세 안말이지만 이제 스피드감 자체는 월등합니다. 단지 1700 승급전을 맞이한다는 거, 거리 경험이 없다는 거, 그 부분 때문에 하도 이렇게 무너지는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어치브도 어찌 보면 검증이 세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상대들 자체보다도 너무 조건이 좋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데뷔전에서 1300을 도전해서 정말 여력 있는 스피드를 보이면서 우승을 거둡니다. 이전째 골막 때문에 좀 시향을 가지고 나왔던 경주에서 이 경주가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인코스에서 슈퍼여왕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나서자 선행은 순간적인 발주를 뺏겨서 선행이 실패합니다. 앞말이요. 휴양 마필이 선행이 실패하면 무너져야 되거든요. 기를 쓰고 붙어요. 어떻게든 지지 않으려고. 하멜시키스도 밀긴 했지만 3위를 차지한 것도 저는 정말 잘 됐다고 봅니다. 공백전을 맞이했던 직전의 경주 점프하고 나오면서도 여유 있는, 다리 들고 나오면서도 여유 있는 선행력을 보였고 파행 때문에 또 고민을 했어요. 근데 훈련을 계속 찾아봐도 지금 어치브보다 좋은 말은 없어요. 주로까지 가벼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세영 기수의 특유의 그 선행 기승술, 게이트까지 좋다라면 저는 3번만 어치브, 여기까지는 믿자입니다. 어치브를 놓고 가면 경주 정말 편해집니다. 7번마 명진맨, 6번마 이스트킹덤, 2번마 라운드월펑이 그 후차권 세력들이 될 텐데 명진맨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서 이제 내측에서 모래를 맞고 뛰면서도 타이밍을 잡았다는 거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요. 6번 이스트킹덤은 16주 만에 나오곤 있지만 회복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병합 훈련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 가능성 회복세. 그리고 2번만 라운드월풍은 모처럼 상대 자체는 강한 편성을 피했기 때문에 코스 이점이라면 이번 라운드월풍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3번 어치브가 선행을 갔을 때 그 조건에 맞는 마필들을 찾았을 때는 이 3주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들도 몇 도 눈에 띄고 있지만 3주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만큼 당일 상태까지 체크 이후 최선의 압축으로 보답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거리 경험 없는 3번 어치브, 게다가 승급전인 안마를 축으로 믿고 가시겠다라는 그 의지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오히려 7번 명진맨처럼 검증된 세력도 있는데 그 부분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충마 변경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7번 명진맨은 확실하게 현등급에서 게다가 거리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전력인데 7번을 축으로 가져가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안정적이죠. 안정적이긴 합니다. 안정적이기만 한데 왜 그러냐면 명진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결정력에 대한 여유는 분명히 보여주지 못했어요. 무너져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더 보여줄 걸음이 누가 있느냐, 더 전개를 풀어둘 마필이 누가 있느냐 따져본다면 결국 저 마필밖에 눈에 띄지는 않아요. 입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실패할 가능성 물론 있죠. 어떤 마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건이 좋다라면 저는 죽을 때 죽더라도 집어넣고 죽겠습니다. 네, 의지가 너무 무서워서. 예. 자, 그렇다면은 어치브의 약점을 공략해낼 수 있는 말. 물론 어치브가 뭐 4월달 경주에서 선행이 실패하고도 그만큼 뛰었으면 잘 뛴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결국은 선행이 실패했기 때문에 졌다고 봐요.
이 선행을 막아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4번 델타브라더나 외곽의 9번 클린플라워 등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특히 4번 델타브라더는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졸전 그런 졸전이 없었죠. 압도적인 인기마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역전이 됐어요. 4번 델타브라더가 선행 강공을 펼친다. 그렇다면 델타브라더 역시 1700m 선행 1순 우승 경험이 있는 전력입니다.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혹시 없는지 조금은 사실 불안하시죠?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요. 제가 이 경주를 선정했다는 것 자체에서 불안감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결론을 제가 이제 이번 경주를 추천기로 선출한 건 그래 믿을 수 있어 확신을 갖고 붙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치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선행 마필이라기보다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장점과 직전에 거의 뭐 100m부터는 안 밀었거든요. 그냥 놔줬어요. 그만큼 산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델타브라더는 직전 경주 마필 자체가 좀 기대면서 발주를 받았던 그 모습도 그리고 계속 선행력 자체가 조금씩 발주 자체가 좀 미끄러 좋지 못해지고 있다는 그 단점 자체도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문세영 기수가 어치브에서 만약에 4번 델타브라더가 안쪽에 있고 어치브가 바깥쪽에 있으면 정말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쪽에 문세영 기수가 있는데 저 스피드 갔다가 선행 못 간다라면 저는 저 마필이 뭐 크게 뭐 늑발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것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될 이유도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3번 어치브 능력 분명 좋은 부분 인정합니다. 그 부분보다 백동일위원의 강력한 의지가 더 내포되어 있네요. 선행이다. 레이스를 주도하고 늘어난 1700m 코너 4개짜리도 단번에 극복한다. 정확한 강력한 신념을 내비쳐줬습니다. 3번 어치브 1700m 전개 2점 충분히 살려볼 수 있는 말 가능하다라고 평가가 되네요. 7번 명진매는 꾸준하게 1700m 계속해서 연투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자 코너 4개짜리 완벽한 적응 능력을 선보였고 전개도 선두 선입권에서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7번 이 명진맨 당연히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4번 델타브라더에 대해서는 두 위원 간 이견이 좀 있으셨고요. 저는 외곽의 10번 대승비법이 찬스로 보입니다. 3등급에서 부진, 4등급으로 강급이 됐었죠. 최근에 두 번의 경주. 계속해서 상대가 강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전기가 항상 쳐져서 타이밍이 늦었습니다만 자, 발동이 늦게 걸린 가운데에서도 종반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 앞선 선두권 세력들도 강해 보이지만 결국은 창고 한 발 마지막에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추임마 세력 중에서는 10번 대승비법이 자 55.5의 부중 직전 대비도 1kg 내려받았잖아요. 10번 대승비법이 막판 역습이 가능한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백동일위원 10번 대승비법 어떻게 평가하세요? 강급 이후 아직은 회복이 그렇게 빠르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전개가 이제 대승비법이 이제 입상했던 그 전개 자체도 쉽지는 않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안쪽 레이스 흐름에 따라가서 역습 가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승비법은 이번 경주 좀 지켜보는 마필을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자꾸 김정희 형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게 머릿속에 남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치브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어치브를 좋게 안 보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치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믿고 그 후순위 자신 있게 풀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백동일위원의 강력한 출사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8경주는요. 늘어난 거리도 문제없다. 전개 2점을 극대화할 3번 어치브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상당히 다수의 가능성 있는 말들이 상존해 있습니다만 자,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전개 유리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의지까지 강력한 삼박자가 고루 맞는 마필로 엄선해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후반부 승리를 안겨드릴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8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퀸즈투어의 두 번째 관문이죠. KNM배 대상경주. 올 시즌 최강의 안마를 결정하는 두 번째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결정 A 조건. 모든 경주 조건이 9번 실버 울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5세 이하 말들에게 출정을 주었기 때문에 9번 실버울프가 출정 못했는데 올 시즌에 K&N배는 여건이 달라졌죠. 조건이 3세 이상 암말. 자, 별정 A 조건 57회 부중으로 9번 실버울프가 과연 직전 뚝선배 챔피언 자리에 이어서 두 번째 관문도 우승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가운데 이 도전권들 자, 뭐 직전에 함께 이 뚝선배에서 경험을 했던 말도 있고 이번에 신진 세력의 자, 상승세도 한번 지켜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백동일이 형 우리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9번 실버울프는 다들 인정하시는 듯 하고 일단 레이스 흐름과 또한 1600m에 대한 자, 어떤 그 메커니즘 또한 그 도전권 세력까지 소개해 주시죠. 그리고 또 그 전개 레이스 흐름 전개까지도 좀 상세하게 알려주시죠.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 풀어내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죠. 뭐 1600거리 자체에서는 이제 항상 부산 마펠들의 유리한 전개를 많이 끌어내기도 했었습니다만 암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지는 양상도 많이 보여주고는 있어요. 뭐 실버울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레이팅만 따져도요 125예요. 125. 이 마필이 얘네들과 뛰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 중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뛰는 격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버울프는 16년도에서 K&N배 3위를 차지했었고요. 17년도에서는 구마신차, 이 K&N거리, K&NS 구마신차 낙승을 거뒀었고 18년도에는 뭐 나이 연령 제한에 걸려서 오너스컵에 출전하면서 3위를 차지했던 모습이기도 했는데 올해부터는 뭐 풀렸어요. 그게. 이건 뭐 실버울프가 낙마하지 않는 이상은 입상을 의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최강의 암말 실버울프는 저희 씨도 인정하고 말씀드리다고 보고 전개 양상 자체를 따져본다면요. 2번 담양한호나 3번 썬더마크 안쪽에서는 4번마 쿠바의 열정, 그리고 7번마 톱 오브 더 월드가 안쪽 라인에서는 선행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뭐 과거 캐치나인이 스피드가 좀 빨랐던 모습이기도 한데 이번 레이스에서는 쉽게 붙이는 못할 것 같고요. 뭐 최외곽에는 16번마 리드머니도 전개를 좀 수월하게 풀어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리한 선두권은 쉽지 않아 보여요. 결국 안쪽에서 선행권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2번 담양항호, 뭐 3번 썬더마크, 쿠바의 열정, 뭐 톱 오브 더 월드 이 안에서 선두권이 각축이 이루어질 거고 실버울프는 약간 처져 있는 중위권 정도 아니면 좀 약간 앞선 선위권에 약간 붙어나가는 그런 전개를 펼치게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마필들 뭐 아이뮤어 레몬이라던가 바깥쪽에서 뭐 아이스 마리는 코너 위로 몰고 나올 거고 굉장히 선위권이 뭉치는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예, 뭐 실버울프는 어떻게든 뚫고 나올 것 같고 그 전개를 유리하게 풀어나갈 마필이 누구냐를 찾는 건데. 이 3번 썬더마크의 잠재력을 좀 높게 평가합니다. 데뷔 초부터 괴력의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늦바랬던 경주를 빼고는 모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썬더마크의 이제 최근에 좀 불안감 자체는 약간의 그 발주, 그 미세하게 발주가 좋지 못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최근에 그런 부분조차도 좋아지고 있고 따라간 전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서 저는 썬더마크의 잠재력 3세 암말로서 55의 가변 중량 조건도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2번마 담양한호도 가치가 크죠. 담양한호의 이제 단점 자체가 자꾸 포착이 돼서 좀 3위로 내려놨어요. 담양한호는 우선 1600거리에서 입상이 없습니다. 4위가 최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마필 자체가 최근에 이제 혈종 때문에 좀 고생을 했다는 거, 감기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거, 그 부분 때문에 좀 마음이 염려스럽긴 한데 전개 조건이 좋다는 거 그 하나만큼은 이번 경주도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5번 스카이베이는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줬고 이번에 성과가 좋습니다. 재검 당시나 훈련 당시 모습도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카이베이도 가장 큰 장점이 전천의 전기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겠죠. 이번 경주에서도 이 정도의 회복세라면 해볼 만한 상대 구도 속의 전개 조건 스카이베이 역습 가능성도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번 경주는요. 실버울프를 위한 경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후순위 상대권에서 어떻게 압축을 가져가느냐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포인트는 9번 실버울프는 모든 정주 조건 여건상 한 수 위다. 이런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될 듯하고요. 이 도전권들의 서열, 도전권들을 압축하는 구도가 돼야 될 텐데 백동일 의원은 신진 세력이죠. 요 대선 경주 첫 출전하는 3번 썬더마크 쪽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이번에 김지영 의원, 최강의 암말 9번 실버울프는 인정 당연히 하시는 부분이고요. 이 도전권들도 어느 정도 저희가 뭐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좀 더 강조해주고 싶은 그 후착 1순위 좀 강조 좀 해주시고요. 도전권 중에
말씀 안 해주신 복병 한두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쵸. 뭐 이게 지금 앞서서 백동희 의원이 좋은 설명은 본인이 다 했어요. 제가 더 이상 뭐 부연 설명을 할 수 없을 만큼 막 철저하게 다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9번 실버울프 인정하고요. 9번 실버울프는 그런 속사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실버울프가 이번에는 퀸스투어 또 우승을 하겠죠. 마방에서 걱정을 안 합니다. 아예 걱정을 하지 않고 실버울프 대를 잇는 말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믿으셔도 되는 말이 되겠고요. 3번 썬더마크 좋죠. 네, 썬더마크 좋죠. 이 말이 뭐 출발이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추입도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그 강점을 제대로 살려보기 위해서 게다가 부담 중량의 이점까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담양한호가 자꾸 눈에 띕니다. 맞습니다. 앞서서 백동희 의원 설명해 주셨다시피 1600m에서 최고 성적이 4등이에요. 그게 지난해 동대회 KNM배입니다. 당시에 마신차 굉장히 적게 나면서 4위했어요. 뭐 해야 청수여걸 등등의 말들과 담양한호도 충분히 선입후의 경쟁력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이고요. 선행까지도 나서볼 수 있는 편성이 되겠는데 그리고 뭐 5번 스카이베이도 다시 살아나고 있는 컨디션 회복세. 스카이베이가 좀 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병을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저는 거리 경험이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죠. 1번 알미오 레몬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 라스트 탄력 면에서는 알미오 레몬이 가장 맛있게 올라올 수 있는 맛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행이 기습으로 나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4번 쿠바의 열정이 복병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네, 베일에 가려져 있는 복병 가치 높은 말 중에서는 1번 알미오 레몬과 선행 강공 작전까지 가능한 4번 쿠바의 열정. 자, 김지영 의원은 1번 알미오 레몬, 4번 쿠바의 열정을 복병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네요. 자, 아무리 뜯어봐도 9번 실버울프를 의도적으로 아래순위로 내려놓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여건이, 모든 조건이 9번 실버울프에게 주목, 관심이 가도록 우승하도록 모든 조건이 맞아져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죠. 최강의 안말 9번 실버울프가 되겠고 이번 담양한호가 직전과 같은 전개가 또 가능할 것 같아요. 직전 뚝섬배 입상할 때도 안쪽 게이트에 인코스 최적 전개를 펼쳐내며 당시 임성실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뚝섬배 2차 입상을 했는데 다시금 안쪽 게이트에 직전과도 같은 선입관 끈끈한 인코스 최적 전개가 가능해 보입니다. 복병가치 있는 말 16번 리드머니 보여요. 지난 뚝섬배 때 게이트 불리한 여건을 충분히 어느 정도 극복을 해냈다라고 봅니다. 막판에 걸음도 보였고 직전에 1등급 무대에서도 단거리 하이페이스 3차까지 올라오는 저력을 보였는데 5세 한말 16번 리드머니까지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백동일 위원도 지금 아까 이제 소개 안 해주신 말 중에 베일에 가려 있는 복병 전략 한두 소개해 주시죠. 베일까지는 아닌데 우선 이 마필도 어느 정도 인기는 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마필의 이제 순위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 계속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마필이 13번 아이스 마린입니다. 아이스 마린이란 마필 자체도 18년도 KNM배에서 3위를 차지했던 전력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외선에서 몰고 가는 그 탄력 자체는 여유가 많았는데 최근 다시 한번 그런 탄력은 분명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오히려 선두권까지 공략을 해내면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스 마린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에서 경쟁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일 상태 여부에 따라서는 저는 이 마필이 가장 제가 가지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복병 가치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대 복병 전력 백동일 의원은 13번 아이스 마린을 지목해 주셨습니다. 올 시즌 KNM배 대상 경주는요 모든 경주 여건이 유리하고 그야말로 한 수 위의 전력으로 보입니다. 9번 실버 울프를 중심으로 자 저희가 도전권 세력으로 말씀드린 전력 중에서도 후반부에 말씀드린 복병 가치가 있는 말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12의 마필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후반부 승리의 마침표를 찍어드릴 서울 구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능력 상승세가 너무나도 돋보이는 승급마 한두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최근에 절전을 만회할 수 있는 경주권 유래진 말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듯합니다. 눈에 띄는 말은 6번 프라이빗 맨입니다. 최근에 연승에 폭발 중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코너 외측 기대는 악벽도 잡혀가면서 이제는 주행도 안정화됐고요. 지난 6월 16일 날은 전구간 외측 기대는 악벽을 보였음에도 제어 사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m 단거리를 추입으로 우승을 했던 전력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직전 경주 1700m 코너 4개짜리 첫 도전에서 게이트 최외곽 배정. 이제는 기대지 않습니다. 주행이 과거보다는 확연하게 안정화된 모습 속에 직전 당시 3선 외곽 적극적 레이스 치고 나가면서 직선 초입부터 스퍼트를 했죠. 월등한 걸음 보였어요. 이번에 승급전에 거리 내린 1200m, 하이페이스 단거리도 너끈히 극복을 해냈고 감량 혜택도 있고 무엇보다도 주행이 과거보다는 안정화된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연투의 상승세가 기대되는 6번 프라이빗 맨을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현등급 기복마들 중에서도 3번 파이팅 랭퍼, 1번 금성여왕, 외곽의 10번 정상 스마트가 눈에 띕니다. 자, 3번 파이팅 랭퍼는 지난 1월 달에 1300m 동거리를 강공 선행작전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자, 공백이 있었죠. 골마겸, 우비절 후종, 마비성, 근생요증 등등. 자, 공백 이후 직전 출전 당시 야간 경마 타이밍에 자리를 완전히 못 잡았습니다. 후미로 쳐져버렸고 오랜만에 복귀전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면모를 보이며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른 후미 찾은 전개를 펼쳤어요. 막판에 올려붙였는데 이번에 정상주기 발주도 보완했고 기본적으로는 앞선에서 레이스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말이죠. 요 3번 파이팅 랭퍼의 변화 기대치를 우선적으로 주목하고 있고요. 안쪽에 1번 금성 여왕이 실전 12전 만에 지난 6월 16일 날 첫 승을 달성했던 말인데 이제는 결정력도 충분히 보완이 됐고 직전 승급전에서는 앞선이 빠르고 강한 구도 속에 선두 선입권에서 결판난 경주에서 결국은 막판까지 앞선 두 마리 마피를 제쳐내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1200m로 거리를 늘렸고요. 내측 인코스에서 최적의 선입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 선이 끈끈한 전력이 1번 금성여왕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봅니다. 자, 10번 정상 스마트가 직전 데뷔전 경주 당시 출발 후 미러 선입전을 펼쳤습니다만 4코너에서 다손제 모래를 맞고 전개 처진 부분이 재차 올려붙이는 타이밍을 늦게 가져가는 원인이 됐죠. 이번에 망선원 검역 승인 전구를 착용했고요. 모래 덜 맞는 자리로 이치 선정과 전개, 실전 이전째 변화의 기대치가 있는 10번 이 정상 스마트까지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구경주는요. 주행도 안정화됐고 폭발적인 상승세를 다시 한번 승급전에서도 이어나갈 6번 프라이빗 맨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말씀드린 3대 세력 중에서 당일 컨디션 절정 그리고 주로 여건에 걸맞는 또한 전개 유리한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민병철 위원님이 이 경주를 추천 경주로 하신다고 하시길래 당연히 이 말 추천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추천 마번에 없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4번 요리조리 여쭤봐야죠. 요리조리라는 말은 직전에도 제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민병철 위원님한테 질문을 여러 번 받았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사실 직전 경주 내용을 보고서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기승을 하고 경주를 풀어나가서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순발력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700m에서도 과감하게 아주 베스트 컨디션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선행을 나서서 냅다 무너졌습니다. 사실 그런 전개는 요리조리 입장에서는 첫 거리 경험에서는 좀 무리한 전개였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거리를 줄여 내려와 있는 상황 속에서 요리조리가 선행은 아니더라도 선입권까지 응수가 충분히 가능할 만큼 컨디션은 좋아지고 있어요. 요리조리 좋아하시잖아요. 4번 요리조리는 왜 추천을 안 하셨을까요? 궁금한데요. 네, 잘 설명해 주셨고요. 직전에 오히려 지나친 선두 장악 레이스가 늘어난 거리에서 무너지는 단초가 됐습니다. 이번에 1300m 적정거리라 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이 스피드까지 보강된 모습 속에 4번 요리조리가 1200m 거리 내린 거리에 도전하는 형국인데 자, 어느 시점에서 타이밍을 잡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약하게 보는 전력은 아니에요. 하지만 맞상대의 세력들의 전력이 좀 더 꾸준하게 전력을 보이고 있는 말들이 상당수가 있고
또한 경주 여건이 좋아진 말들이 근소하게나마 4번 요리조리보다는 좀 더 높은 순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4번 요리조리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일 컨디션 여부까지 좀 체크해보고 이 복병 가치는 열어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경주가 되게 쉬워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압축을 잘 해내야지 이기지 압축 잘못하면요. 이도저도 아니게 잘못하면 욕먹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재밌는 구도인데 MC께서 알아서 잘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프라이빗맨은 저 역시도 믿고 있고 금성여왕, 하이팅 랭퍼, 정상 스마트 그리고 저는 요리조리를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임지영 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다른 마필 질문 드릴 말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MC께서 요리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최선의 압축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9경주는요. 승급전도 문제없습니다. 너끈히 이겨낼 거죠. 6번 프라이빗 맨을 중심으로 자 도전권들 적정거리 출전 요편성의 흐름에 걸맞는 마필로 압축해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1월 라스트 경주는 1200m 단거리입니다. 최근에 자력입상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말도 상당수가 있고요.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전개를 유리하게 풀어낼 최근에 아쉬움을 만회할 마필도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자, 그런 내용 모두 종합해서 11경주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8월 셋째 주 마무리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흐름 빠르죠? 당연하죠. 1200m 단거리인데 3등급인데 당연히 빠릅니다. 선행마 당연히 많습니다. 단 경합은 주의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개 자유 2점을 활용할 수 있을 말 승급전이어도 상승세 이어갈 2번 카론 블레이드를 가장 중심에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선행 나갈 수 있는 전력이에요. 카론 블레이드도. 물론 이 편성에서 선행 못 나갑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따라가도 된다라는 그 강점 이미 보여주고 있는 전력이고요. 직전부터 계속해서 컨디션 호전세, 걸음 신장세라고 표현하죠. 걸음이 계속 쭉쭉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디션 호전세 뚜렷하고 걸음 늘고 있다라고 한다면 늘어난 거리가 아니라 이 말에게는 줄어든 거리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죠. 직전이 1000m였다고 해도 그 전부터 1300m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1200m 전혀 무리 없을 이번 카론 블레이드의 선전을 가장 먼저 기대를 해보면서 역시 승급전입니다. 대폭 줄어든 거리에서 과연 얼마나 뛸지 저도 궁금합니다. 10번 흥부자. 직전 경주에서도 선행 강공이 주요했던 전력이고요. 단지 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선행 강공이 주요했다라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오크스에서 보여줬었던 잠재력이 탁월하죠. 선입력 충분히 갖추고 있는 10번 흥부자가 선두권 빠른 레이스에선 적응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선행을 시도한다면 4번 토암산 파워가 좀 더 유리해 보이고요.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1200m 적정거리 7번 럭셔리 해피까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구도. 전개자유 2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발빠른 말들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마필들의 시각은 비슷한데 순서 자체가 조금씩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카론 블레이드를 저도 높게 평가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빨라진 레이스 흐름에 승급전을 치르고 있다는 게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중심보다는 후차권으로 한번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4번 토암산 파워가 직전 질산대한테 딱 진 거죠. 흑전사의 그 성장세에는 딱 질만했고 1400거리를 도전을 했었던 토암산 파워도 직전 정말 많이 뛴 겁니다. 저 정도라면 저는 여기서 김효정 기수는 어차피 호흡이 좋기 때문에 맞춰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뭐 7번 럭셔리 해피도 동의를 해요. 이혁 기수와 호흡이 좋으니까. 또 5번 야우 선더캣도 이번에는 무시 못할 전력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야우 선더캣 같은 경우는 직전 1400m 해우의 그 빠른 페이스나 그 나머지 마필들의 그 페이스 속에서 따라가다 좀 그치고 말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200m에서는 선행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잖아요. 병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의도적인 휴양 속에서 마필 상태는 가벼움을 유지해줬기 때문에 야우 선더캣의 선임력도 여기서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고 있는데 5번 야우 선더캣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야우 선더캣이 결정력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은 자신이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나마 4등급 이하의 하위 등급이었기 때문에 선임력을 발휘해서 3위까지 가능했었던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선행 나서야 되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해우에게 선행을 빼앗기면서 자신의 레이스 조건을 놓치고 나니 3등급의 그 빨랐던 흐름을
아예 적응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휴양을 다녀오는 마방의 선택은 현명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3등급에 대한 적응력이 그로 인해서 휴양으로 인해서 좋아졌다라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추천해주고 계시는 4번 토암산 파워의 스피드를 5번 야호 선더킷이 무리해서 넘어서면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고 따라가도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고 즉 전개가 나오지 않네요. 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네, 과연 선두 장에 나설 말이 어떤 말이 될까요? 4번 토암산 파워, 5번 야후 선더킷, 여기 6번 글로벌 퀸도 선행을 나서면 무시무시한 말이 되겠죠. 일단 안쪽에 2번 카론 블레이드는 선두 레이스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건 말건 자기만의 페이스로 내측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급전 무대에서도 이 2번 카론 블레이드의 선전 기대치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죠. 4번 이 토암산 파워는 최근에 역시 1400m까지 직전의 승급전에서 이 현종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도 빠른 흐름에 충분히 적응 능력을 다시금 선보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개 변수가 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김지영 의원 6번 글로벌 퀸. 이 선행 나서면은 충분히 1200m는 입상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데 직전에 그러고노 때문에 외선에서 경합을 했잖아요. 이번에 자 6번 글로벌 퀸이 선행을 나설 경우 버틸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6번 글로벌 퀸이 편안하게 선행을 나서면 당연히 버팁니다. 문제는 편안하게 선행을 나서게끔 나머지 말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경주는 부정경마입니다. 네, 좋습니다. 11경주 일요일의 마지막 이 1200m 레이스는요. 자 이번에 승급전 무대에서도 선두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만의 경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2번 카론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일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서울 10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일요일 편성 중에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로 보입니다. 절대 강자는 없어 보여요. 당일 인기마로 부각될 수 있는 말들이 6번 백두의 정상, 여기에 3번 비욘드 오버,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겠습니다만 이 인기마 자체에도 불안성은 내포하고 있어요. 인기마 구도를 무참히 깨버리고 입상할 수 있는 이 복병같이 높은 말, 백동일위원 어느 말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 구도는 3번 비욘드 오버의 이제 1강 구도로 좀 점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후차권에서는 6번 백두의 정상도 있지만 나머지 마필들은 저조차도 읽어내기가 힘들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여줄 거림이 분명히 있는 마필로 저는 4번만 스트라이더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중속뿐만 아니라 주폭 자체 여유가 많은 전력입니다. 마방 기대치도 높았던 전력이기도 하고 그 기대치만큼은 아쉽지만 성장은 꾸준히 해주고 있죠. 4등급 첫 도전에서는 이제 외곽 10번에서 발주가 늦어버리는 바람에 경주 운영의 실패를 맛봤고 직전은 1700 거리를 늘렸었는데 그 거리가 맞지도 않아서 좀 아쉬움을 남겼었죠. 두 번의 경주가 이유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부진의 이유가. 하지만 이번은 다르죠. 1300m 적인 거리로 내려왔고 코스까지 좋아졌습니다. 과거의 스트라이드업은 모래도 잘 못 맞았지만 이제는 모래도 어느 정도 수능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훈련 상태와 모습이라면 따라가서 주폭 보일 수 있는 4번 스트라이드업 이번 경주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네, 4번 스트라이드업이 최근에 연속된 졸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편성 여건을 잘 만났다. 이번에 분명 보여줄 걸음이 있는 전력으로 백동일위원 4번 스트라이드업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김지영 의원. 자, 이 편성에서 진흙 속의 진주 같은 말, 불안한 인기마 꺾을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이 편성 아마 인기마들이 대체적으로 따라가도 되는 말들 위주로다가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말씀해 주셨던 3번 비욘드 오버나 6번 백두의 전상, 여기 7번 장산지국, 10번 남송까지 가세한다 하더라도 다들 따라가는 말들이죠. 즉 선행마가 빕니다 지금. 그 선행마 2번 골든 스텝 제시해 보겠습니다. 선행 나서야 돼요. 직전 경주에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선행마가 차지하고 있는 1번 게이트였기 때문입니다. 무의미한 후미질주가 독이 됐었던 2번 골든 스텝에 안토니오 기술에다가 안장 재안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선행 강공 후 버티기 노려볼 수 있을 최대 복병입니다. 그렇죠. 지난 3월 달에 이혁 기수가 선행 강공 트레이드로 4등급 무대 우승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안쪽 게이트에 2번 골든 스텝 안토니오 기수 기용이라면은 적극적인 선두주도 레이스로 이번에 불안한 인기마 구도를
깨버릴 수 있는 복병같이 높은 말로 전개 2점의 2번 골든스택 김지영이 형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민병철은 11번 광마이를 말씀드립니다. 모레 다소 민감성을 갖추고 있는 말이고 직전 경기부터 망사농 이제 승인 장구 착용하라고 출전합니다. 그 효과를 실은 6월 23일 날 3착으로 보였고 직전에 이제 안쪽 게이트 배정에 계속 모래 맞고 전개 쳐져 막판에 좀 느즈막한 타이밍이었습니다만 아예 막판에 걸음이 덜 나오긴 했는데 오히려 이런 말대로 외곽 게이트가 좋죠. 모래 덜 맞고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도 막판에 충분히 역습이 가능한 11번 광마이를 복병마로 강조를 드려봅니다. 네, 서울 10경주 복병마 심층 분석 코너는요. 백동일 위원의 4번 스트라이드 업, 김지영 위원의 2번 골든스텝, 민병철의 11번 광마힐, 인기마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복병 가치가 높은 말, 이 3두의 전력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온 일요경마 모든 경기 해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요일은 자, 우리가 이제 흥미로운 대선 경주도 있고요. 자, 이제 2주차 일요 경마 이제 야간 경마도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계속해서 여름 경마 즐겨주시고 있는데요. 이제 점점 8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날씨가 선선해질 듯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좀 더 즐겁게 경마를 즐길 수 있게 되겠죠. 이제 그 추석 휴장 전까지 쉼없이 달려갈 수 있는 이 경마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신다라면은 좋은 성과 분명히 거두시리라 봅니다. 자, 이번 1호 경마에서도요 마음을 잘 다스리셔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려 봅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3주차 금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